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이슈시다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 신경 끼쳐드려서 죄송하고요. 오늘의 수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공화당 유력 대선 주자이자 2024년 대통령 선거 유력 당선자인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바이든 정권의 정치 탄압이 점점 더 노골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기소한 잭 스미스 특별검사 측의 재판 날짜를 내년 1월 2일로 결정해달라고 연방법원에 요청했는데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게 1월 2일이면 공화당 경선이 시작되는 1월 15일과 불과 2주일 차이입니다.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한창 불붙을 때 공화당 경선이 진행된다면 좌파적 스탠스를 가진 언론들의 무차별 네거티브 기사가 들끓을 것이고요. 당연히 대통령에게 불리한 여론이 지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노골적으로 대통령을 공화당 대선 후보로 뽑지 말라는 무언의 공기가 좌파들을 중심으로 중도 우파 공화당 유권자들에게까지 퍼질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게 정치 탄압이고 정치적 목적을 가진 수사라고 결론 지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검찰 측의 요청에 대해서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을 통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마디로 그 어떤 재판이라도 오는 2024 대선이 끝난 뒤에 열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바이든 정권이 이 수사를 통해 이루려는 목적, 그러니까 대통령은 공화당 대선 후보로 당선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며 만약 대선 후보로 결정되어도 대통령 선거 당선은 막기 위해 죄를 뿌리기 위함이기 때문에 재판을 대선 전에 시작하면 당연히 이건 야당 대선 후보를 탄압하려는 목적을 갖는 재판이며 민주주의에 위배되는 파렴치한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재판의 날짜는 오는 28일 열리는 심리에서 결정되게 됩니다. 한편 잭 스미스 특검은 오늘 11일 재판을 맡고 있는 연방법원 타니아 첫-칸 판사와 만나는데요. 특검의 증거보호 명령 요청에 관한 건을 심리하게 됩니다. 이 증거보호 명령이라는 것도 웃긴 것이 재판에서 공개될 증거를 특통 변호인 측에서 외부에 공개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이건 트럼프 변호인단은 한 손을 뒤로 묶고 재판에 임하라는 것과 다름없는데요. 검찰 측 주장은 재판에 제기될 증거들이 대통령을 통해 유출되면 증인이나 증언이 외부 여론에 의해 무마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말 같지도 않은 증거를 재판부에서 제기하겠다고 검찰이 예고하면 그에 대비하는 게 헌법에서 보장된 변호인 측의 권리입니다. 이 대비나 검증을 어떻게 하느냐는 순전히 변호인 측의 판단인데요. 이게 외부로 유출하는 걸 막아달라뇨. 아주 멍멍이 소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도 검찰이 요청한 증거보호명령은 너무 광범위하며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첫-칸 판사는 이날 심리에서 양측의 입장을 듣게 됩니다. 이렇게 이번 재판에서 막강한 역할을 하게 된 첫-칸 판사. 제가 지난 방송에서 이번 대통령 재판을 맡을 판사에 대해 이야기한 것 기억나실 겁니다. 타냐 첫-칸 판사. 1월 6일 의회 난입 사태로 체포됐던 국민들을 검찰이 구형한 형량보다 또 악랄하게 높여서 유죄를 때린 오바마가 임명한 판사인데요. 이 판사에 대한 새로운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이 측간에 빠져도 시원찮을 첫-칸이라는 판사가 썩은 손가락 헌터 바이든과 함께 우크라이나 기업 브리스마와 관련된 로펌에서 근무했다는 전력이 밝혀진 겁니다. 자, 제가 지난 방송에서 알려드렸듯이 이 첫-칸 판사, 바로 버락 오바마가 임명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의 케이스를 맡는다? 당연히 대통령 쪽에서는 첫-칸에 대한 신상 파악에 돌입했고 놀라운 발견한 겁니다. 헌터 바이든과 첫-칸은 모두 하이엔드 로펌, 그러니까 최고위급들이 찾는 대형 로펌 보이스 슐러 플렉스너 BSF에서 일했는데요. 첫-칸 판사는 2002년부터 오바마가 그녀를 연방판사로 임명한 2014년까지 무려 12년간 일했습니다. 첫-칸은 이 로펌 파트너 변호사까지 올랐는데요. 그렇다면 헌터 바이든과 엮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바이든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이 로펌에서 변호사로 일했는데 썩은 손가락이지만 어쨌든 예일대 법대까지 나온 헌터도 나름 고급 변호사입니다. 망나니 헌터가 예일대 나온 변호사였습니다. 어쨌든 2014년 첫-칸은 오바마의 임명으로 워싱턴 DC 연방법원 판사로 취임하고 헌터 바이든은 브리스마 이사회에 합류합니다. 헌터는 이 회사에서 약 25만 달러를 받아 챙겼는데요. 그 당시 첫-칸과 헌터, 오바마와 조 바이든 사이에서 어떤 관계나 이야기가 오갔는지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자, 이런 첫 칸이 트럼프 대통령을 심판할 자격이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요. 오바마의 입김이 작용하고 바이든 부자와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이 여자. 진짜 이 예상대로 미국의 민주주의 역사에 먹칠을 하는 블랙리스트 첫 칸의 이름을 오르는 게 아닐까 정말 궁금합니다. 잠시 헌터 바이든 이야기가 나와서 조금 더 수다를 이어가 보자면요. 미국인들은 헌터 바이든을 보면서 떠올리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조지 부시 대통령인데요. 지금 내옥공의 수장으로 띠수의 윗선으로 대통령 가게에 전념하고 있는 조지 부시 전 대통령도 아버지 조지 부시 대통령이 부통령이었을 당시 엄청난 문제를 일으키던 사람이었습니다. 부시는 인터뷰에서 아버지가 부통령이라 일반인은 상상할 수 없는 고급 정보들과 인맥을 쌓을 수 있었고 이게 나의 커리어와 종국에는 대통령이 되는데 큰 도움이 됐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같은 케이스로 헌터 바이든이 자기 아버지가 부통령이었을 때 얼마나 큰 문제를 일으키고 영향력을 미쳤는지 유추할 수 있죠. 조 바이든은 내가 부통령이었지 내 아들이 부통령이었냐, 걔가 뭘 할 수 있었을 것 같냐고 대선 토론 당시부터 줄곧 뻔뻔스럽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헌터의 불법 행위들이 밝혀진다면 거짓말한 죄로 탄핵받아도 마땅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요. 이게 참 문제입니다. 바이든이 탄핵을 당하거나 아들놈의 문제로 재선을 포기한다면 가장 큰 이득을 보게 되는 것이 누구일까요? 여러분들도 상상이 가실 것 같은데 냉철하게 생각을 해보면요. 미국에 생각 있는 보수 우파 언론인, 정치학자들 중에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는데 맞습니다. 바로 오바마입니다. 기승전 오바마라는 말도 있고 오바마에게는 다 계획이 있었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힐러리를 제치고 조 바이든이 2016년 대선 후보에 등극한 것부터 땡땡 선거를 통해 바이든이 대통령이 당선될 것, 현재 각종 기소를 통해 트럼프 전 대통령 올감에 어떻게든 먹칠을 한 상태로 대통령 선거에 나오게 하는 것, 그리고 헌터 바이든을 결국에는 잡아 넣어서 바이든을 사면 초과에 빠뜨리는 것까지 이 모든 게 오바마의 플랜이라는 것이 주장의 핵심입니다. 저희도 몇 달 전부터 이 내용을 보도했었는데요. 어떤 시점부터 좌파 매체들이 우파 매체들 못지않게 헌터 바이든을 까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헌터 바이든의 도덕성 문제를 집중 거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언제인 줄 아십니까? 바로 조 바이든이 재선 도전을 공식화한 다음부터입니다. 그 전에는 아무리 공화당이 뭐라 딴지를 걸어도 끄떡도 않고 헌터 감싸기에 나섰던 언론들이 헌터를 버리기 시작했고요. 이제 민주당 의원들도 여차하면 협공할 태세입니다. 헌터가 사실상 유죄가 되면 바이든은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게 되고 재선에 나가면 무조건 트럼프에게 질 것이다 라는 당내 분위기가 급속히 확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경우 바이든은 고령인 점과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 등을 고려해 재선을 포기하겠다고 대국민 담화 발표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민주당 경선에 도전한 두세 명 찌끄레기들 후보들 중에서 하나로 민주당 대선 주자가 뽑히겠습니까? 당연히 아니죠. 비상상황이다, 민주주의 위기다, 뭐 이러쿵저러쿵 하면서 구원 투수가 등판할 겁니다. 바로 마이클 오바마, 아니 미셸 오바마가 될 겁니다. 사실 오바마는 여러 차례 인터뷰 등을 통해서 아내에게는 대통령의 자질이 충분히 있고 만약 백악관의 퍼스트 허스번드로 다시 들어가면 아내를 보좌하는 역할을 기꺼이 수행할 수 있다고 말해왔습니다. 이 같은 내용을 뉴스맥스에서 지난주엔가 나왔었는데 그 영상을 추가로 이제 보여드리려고 다시 확인을 하니까 유튜브 측에서 삭제를 시킨 듯 합니다. 그래서 내용으로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영상도 이 내용 말했다고 삭제나 경고를 주는 건 아닌지 살짝 걱정은 되네요. 자, 어쨌건 이런 말이 빈말이 아니라 언젠가 백악관에 돌아갈 야망이 있었고요. 그 적기가 지금인 것이죠. 만약 2024년 대선에 바이든 대 트럼프가 민주당에 유리할까요? 미셸 오바마 대 트럼프가 더 유리할까요? 오바마가 유리할 겁니다. 하지만 언론이나 일반 국민들은 바이든이 멀쩡한데 어떻게 미셸이 나오겠냐 이런 얘기들 늘어놓는데요. 아들 문제로 조 바이든 재선 포기를 하게 하고 대통령은 도덕적 결함과 올가미를 가득 채워서
공화당 경선을 통과를 해도 만신창이 된 이미지로 중도층에게 지지받지 못하게 한다면 자기 와이프가 무슨 일이 있어도 당선될 수 있다. 이게 바로 플랜인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나 공화당은 이런 시나리오에 충분히 대비하고 있어야 하고요. 어쩌면 헌터를 감싸주는 게 대통령을 위하는 길 아닐까, 이런 심각한 고민도 해봐야 할 것도 같습니다. 바이든이 아웃되면 웃는 것은 오바마라는 거, 좀 심경이 복잡합니다. 바이든 안돼 이렇게 불러야 할까요? 오늘 이슈 일단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도 찾아오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시고요. 가시기 전에 좋아요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 빠이.